1889년 독일 오스트리아 접경에 브라우나 우하임에서 태어난 아도프 히틀러는 아버지 알로이스와의 불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알로이스는 지방 세무서장의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갖췄지만 가정에서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가부장적인 가장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공무원이 되기를 강요했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자유를 억압받는 공무원의 생활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남봉칸 아버지와 달리 아돌프는 연달아 자식을 잃은 어머니 클라라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머니와의 각별한 관계에서는 훗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그는 극심한 슬픔을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학대를 받던 히틀러는 학업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특히나 수학은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실업학교를 중퇴하면서 학업을 완전히 접게 되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술가의 꿈을 안고 오스트리아 수도 빈으로 향합니다. 16세의 나이로 빈에 상경한 히틀러는 웅장한 건물들에 매료되어서 국립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하지만 2번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교장은 그의 그림이 인물 표현에 미숙하고 건축에 가깝다면서 건축학교를 권했는데 히틀러는 이를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건축학교 입학에는 높은 학력이 필요했지만 중졸이었던 히틀러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는 미술사에 이름을 남길 예술가는 아니었지만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충분한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림 엽서나 광고 그림을 팔아 웬만한 은행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생계 유지가 가능했죠. 하지만 진정한 예술을 갈망했던 그의 눈에는 이 성공이 좌절일 뿐이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꿈이 꺾인 채 방황하던 히틀러는 아버지의 유산과 연금 덕에 백수 생활을 하면서도 고급 오페라와 전시회를 다녔는데요. 이 시기 빈에서의 경험은 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패한 예술가로 살던 히틀러는 1914년 세계 1차 대전 발발로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전쟁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병역 기피자였던 히틀러는 자신이 혐오하던 슬라브 민족과 함께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 병역은 기피했지만 독일 바이에른 왕국군에 자진 입대했습니다. 그는 연락병으로 복무했는데 이는 땡보직이 아닌 적진에 참호를 넘나들면서 매우 위험한 최전방 보직이었는데요. 히틀러는 몇 차례 죽을고비를 넘기면서 1급 철십적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술, 담배, 여자에 관심 없고 오직 독일의 운명만 생각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괴짜 몽상가이자 군인이라고 여겼는데요. 임무 수행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상병 계급에 머물렀는데 이는 부하 군인에 대한 통솔력 부족 등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말에 가스로 인한 시력 상실로 후방에 이송되었을 때 그는 후방의 사기저와 반전운동 그리고 유대인의 서기병들을 보며 분노했고 훗날 독일의 패배를 안긴 것은 전선이 아닌 후방의 배신자들 때문이라는 배후 중상서를 신봉하게 됩니다.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제국군이 사실상 해체되자 히틀러는 전쟁선에 머물렀던 미넨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미넨은 공산주의자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부정하고 소련식 볼셰비즘 정권을 수립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대접받았던 군대에 가능한 오래 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불안정한 정권 속에서 안정된 조직에 머물려는 기회주의적 입장이었죠. 그는 볼셰비즘 정권 하에 제2보병연대 산하대대에 배속되었고 심지어 볼셰비즘 정권 휘하 대대의 중대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거는 그의 정치적 이념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대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미넨 밖에서는 우익 집단이나 의용군이 활동 중이었지만 히틀러는 가까운 군 집단인 볼셰비즘 정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좌파 군대로 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병영 내에서 혁명 좌파에 대한 반감을 아낌없이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넨에서 좌파 군대에 몸담고 있었던 히틀러는 인생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국자 공산주의자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선언과 그에 따른 무차별 테러, 재산 압류, 정치적 수청 등은 미넨을 극도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히틀러는 이러한 혁명이 독일인에게 야만적이고 전통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파악했고 독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거리 연설, 자극적인 선전 문구, 붉은 완장을 찬 젊은이들의 행진을 보면서 히틀러는 선전과 구호의 강력한 효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카를 마르크스에게 많이 배웠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념 달성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쓰던 선전 효과를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의 바람대로 미넨의 사회주의 혁명 정부가 무너지자 히틀러는 신속하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는 부대원들의 보안 행적을 조사하는 미넨 신문에서 동료 대의원 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히틀러는 좌익 정부 소속이었음에도 볼셰비즘 정권에 강한 반감을 품은 인사로 자신을 피력했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을 무너뜨린 바이에른 군대가 창설된 후에 히틀러는 해당 군집단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군대의 민족주의와 반볼셰비즘 이론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는 동료들 앞에서 시국에 대해 연설하며 자신의 연설 재능을 자학하고 이 방면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에른 군대에서 연설의 재능을 느낀 히틀러는 더욱더 군대에서 입지를 다져갔는데요. 특히 토론회에서 바이에른 분리주의를 옹호하는 교수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열변을 토하는 히틀러를 보고 당 의장 안톤 드렉슬러의 눈에 띄었습니다. 히틀러는 드렉슬러에 의해서 노동자당에 합류를 했는데요. 노동자당은 이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으로 발전했습니다. 1921년 중반 히틀러는 뛰어난 연설 실력으로 당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굳히고 자신을 이끌어준 구 당수 드렉슬러를 몰아내 사실상 나치당의 독재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920년 초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불황 속에서 극우와 극좌의 세력이 독일 내 난동이 빈번하자 히틀러는 맥주올 폭동을 일으켜서 정권 탈취를 시도했는데요. 이 폭동은 즉흥적이고 엉성한 계획으로 시작됐습니다. 주 권력자들을 잡아놓고 구두약속만 받은 채 풀어주는 등 멍청한 실책이 겹쳤고 가도행진은 경찰의 진압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히틀러는 어깨에 탈구상을 입고 도주했다 체포되었고 심지어 체포 직전 자살을 시도하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은 히틀러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판사들마저 히틀러의 장강설에 감동하여 그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며 재판은 히틀러의 애국심을 선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국 신문지에 오르내리며 인지도가 올랐고 불만 세력에게는 체제를 끝장내줄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반역죄에 해당하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인민재판소는 금고 5년형을 선고받고 그에게 13개월 만에 특사로 석방하게 해줬는데요. 맥주올 폭동 이후 감옥에 갔다가 석방된 히틀러는 일시적으로 나치당의 와해 위기를 겪었으나 대공황이 터지자 극우 민족주의의 대표 정당으로 급부상하면서 다시 독일에서 나치당의 집권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곧이어 1928년 2.6%의 지지율에 불과했던 나치당의 지지율은 1940년 총선에 18.3%로 제2의 당으로 도약을 했고요. 1932년에는 36.7%의 득표율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나치당은 곧 원내 1당이 되었고 그로 인해 히틀러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합법적으로 독일 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총리 취임 후에 히틀러는 신속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절대 권력을 구축했는데요. 기본권 제한 및 공산당 탄압, 수관법 통과, 반대 세력 제거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는 행동을 순서대로 했고 결국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1934년 사망하자 피러라는 독일의 절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획득한 히틀러는 외교적 성공과 재무장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침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생존 공간 확보를 명분으로 세계 2차 대전의 고비를 당겼는데요.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독일군의 준비가 완전히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모험주의적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폴란드 침공이죠. 폴란드를 침공하고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국 독일은 전쟁을 개시했고 결국 히틀러의 오만과 모험주의 그리고 경쟁 정파들의 과소평가와 계산 착오가 빚어낸 독재체제는 히틀러의 죽음과 독일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2차 대전에서 처음에는 이기다가 결국에는 연합군의 총공세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히틀러는 결국 전쟁 막바지에 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치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독일은 다시 한번 패망하게 되었죠. 히틀러는 세계 2차 대전 동안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이 범죄 전쟁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각종 인종차별적 학살을 자행했죠. 600만 명이 넘는 전쟁 포로들과 유대인들이 죽었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학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전쟁 막바지에 라는 그의 행적을 봤을 때 그가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심어졌던 잘못된 사고방식과 또 그가 권력욕을 맛보면서 느꼈던 희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를 악마로 만들었겠죠. 훗날 이 아이가 600만 명이 죽인 악마가 되는 것을 상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